한 영웅의 죽음을 둘러싼 역사적 의혹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전사하는 순간까지도 승리만을 생각한 우리들의 진정한 영웅 충무공 이순신. 그가 노량해전에서 전사하지 않았다는 설이 있습니다. 노량해전에서 전사한 것으로 위장하고 전장을 떠난 삶을 살다가 눈을 감았다는 것. 이 설을 뒷받침해 주는 것은 조선 제1의 무능한 왕 선조의 못된 행실입니다. 전란에 도망만 다니던 선조는 자신과 대조적으로 영웅의 모습을 갖췄던 충무공을 질투하여 모함하고 공경에 빠뜨렸습니다. 이렇게 지치고 생명의 위협을 느낀 이순신 장군은 결국 영웅의 향기만을 남기고 전장을 떠나 여생을 누리다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는 설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설이며 한 시대를 호령했던 한 영웅의 죽음을 둘러싼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진실의 여부를 떠나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한민족 최고의 성웅임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겠으나 그 진실은 무엇일까 궁금합니다. 이번 영상은 이순신 장군의 묵과급제 이후 전사하기까지 어록과 명언들을 통해 그의 충과 애민정신을 기리고자 합니다. 대장부로 세상에 나와 나라에서 써주면 죽음으로써 충성을 다할 것이요 써주지 않으면 야인이 되어 밭갈이 하면서 살리라. 승진해야 할 사람이 승진을 못하고 순서를 밟고 아랫사람을 올리는 일은 옳지 못합니다. 또한 규정도 고칠 수 없습니다. 벼슬 길에 갓 나온 내가 어찌 권세 있는 집에 발을 디뎌놓고 출세하기를 도모하겠느냐. 이 오동나무는 나라의 땅 위에 있으니 나라의 물건입니다. 이것은 여러 해 동안 길러온 것이니 하루아침에 사사로이 베어버릴 수 없습니다. 나와 율곡은 성이 같은 까닭에 만나 볼만도 하지만 그가 이조 판서로 있는 동안에는 만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화살통을 드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다만 사람들이 이를 보고 대감이 받는 것을 어떻다 말하며 소인이 바치는 것을 어떻다 하지 않겠습니까? 오로지 이 화살통 하나로 대감과 소인이 함께 더러운 말을 듣게 될까봐 그것이 두렵습니다. 죽고 사는 것은 천명인데 술은 마셔 무엇하며 목이 마르지도 않은데 물은 무엇 때문에 마시겠는가? 어찌 바른 길을 우겨 살기를 구한단 말이요. 죄가 있고 없는 것은 나라에서 가려낼 일이지만 한 나라의 대신이 옥중에 계신데 이렇게 방에서 풍류를 즐기고 있다는 것은 미안한 일이다. 내가 차라리 식구를 많이 데리고 온 죄를 입는 한이 있어도 이 의지할 곳이 없는 것들을 돌보아 주지 않을 수 없다. 바다로 침입하는 외적을 저지하는 데는 수군을 따를 만한 것이 없습니다. 수군이나 육군은 그 어느 쪽도 없을 수 없습니다. 자기 한 몸만 살찔 일을 하고 이런 일은 돌아보지 않으니 장차의 일도 가히 짐작된다. 우리가 각각 책임을 맡은 경계가 있는데 명령이 아니고서 어떻게 임의로 경계를 넘을 수 있겠는가? 가벼이 움직이지 마라. 침착하게 태산같이 무겁게 행동하라. 한번 승첩하였다 하여 소홀히 생각하지 말고 외무하고 다시 정비해 두었다가 변보를 듣는 즉시로 출전하여 처음과 끝을 한결같이 하도록 하라. 저는 일찍이 외적들의 침입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별도로 호북함을 만들었는데 적선이 수백 척이라도 쉽게 돌입하여 포를 쏘게 되어 있으므로 이번 출전 때 돌격장이 그것을 타고 나왔습니다. 내가 죽지 않는 동안에는 적이
감히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적을 가볍게 여기면 반드시 패하는 것이 원칙이다. 나라를 근심하는 생각조차 조금도 놓이지 않아 봉창 밑에 앉았으니 온갖 회포가 일어난다. 호남 이 땅은 나라의 울타리입니다. 만일 호남이 없으면 그대로 나라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산도로 옮겨 진을 치고 바닷길을 가로막을 계획입니다. 작은 이익을 보고 들이치다가는 큰 것을 이루지 못할 우려가 있으니 아직 가만히 두었다가 기회를 보아 무찔러야 합니다. 임금을 속임이 여기까지 이르니 국사가 이래서야 매사가 잘 될 수가 없다. 우러러 탄식할 따름이다. 이제 적을 상대하여 승패의 결단이 호흡 사이에 걸렸다. 장수된 자가 죽지 않았으니 누울 수가 있겠느냐. 석자되는 칼로 하늘에 맹세하니 상과 강이 떨고 한 번 휘둘러 쓸어버리니 비가 강산을 물들인다. 장수의 직책을 띤 몸으로 티끌만한 공로도 바치지 못했으며 입으론 교서를 외우나 얼굴에는 군인으로서의 부끄러움이 있을 뿐이다. 혼자 다락 위에 기대어 나라의 형세를 생각하니 아침 이슬처럼 위태롭기만 한데 안으로는 정책을 결정할 만한 인재가 없고 밖으로는 나라를 바로잡을 주춧돌 같은 인물이 없으니 사직이 앞으로 어찌 될지 모르겠다. 만일 슬개가 있다면 반드시 자결이라도 할 일이다. 밤이 깊도록 즐거이 뛰놀게 한 것은 억지로 즐겁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요 오랫동안 고생하는 장수들에게 그 수고를 풀어주고 싶기 때문이다. 지나온 지역이 온통 쑥대밭같이 폐허가 되어 그 참상한 꼴을 눈으로 참아 볼 수가 없었다. 우선 전선을 정비하는 것이라도 면제해줘 군사와 백성들의 피로를 풀어주어야 하겠다. 나라의 충성을 바치려 했건만 죄에 이미 이르렀고 어버이에게 효도하려 했건만은 어버이마저 돌아가셨다. 어찌하랴 천지간에 나 같은 사정이 또 어디 있으랴. 어서 죽느니만 못하다. 아침 저녁으로 그립고 서러운 마음에 눈물이 엉겨 피가 되건만은 아득한 저 하늘을 어찌하여 내 사정을 이다지도 살펴주지 못하는지 외워서 죽지 않는지. 개별이 고갯길을 타고 오는데 기암절벽이 천길이나 되고 그 위도는 강물이 깊기도 하며 길은 험하고 위태롭다. 만일 이 험고한 곳을 눌러 지킨다면 만 명이라도 지나가기가 어렵겠다. 이제 제게는 아직도 전선 12척이 있으니 죽을 힘을 내어 한거에 싸우면 오히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비록 전선은 적지만 제가 죽지 않는 한 적이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혼자 올라 큰 칼 불끈 잡고 깊은 시름하는 차에 어디에선가 들려오는 피리 소리 이내 시름 더해주네. 어둘 무렵이 되어 코피를 한데 남짓이나 흘렸다. 밤에 앉아 생각하고 눈물 짓곤 하였다. 어찌 다 말하랴. 병법에 이르기를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라고 하였고 또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천명도 두렵게 한다. 일부가 길목을 막아도 천군이 두려워한다는 길목이 이건 명량이다. 너희들 모든 장수는 각기 살려는 생각이면 반드시 죽는 것임을 알고 살 생각을 하지 말라. 조금이라도 명령을 어기면 즉시 군율에 처할 것이다. 전쟁에서 물러섬이 없어야 한다. 아니 너는 군법에 죽고 싶으냐? 도망가면 너는 어느 곳에 가서 살 것이냐? 대장으로서 화친을 말할 수 없을 뿐더러 이 원수를 놓아 보낼 수는 없습니다. 이 원수를 무찌른다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지금 싸움이 한창 급하니 내가 죽었단 말을 하지 마라. 군사를 놀라게 해서는 안 된다.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몰락한 가문에서 태어나 가난 때문에 외갓집에서 자라났다.
머리가 나쁘다 말하지 마라. 나는 첫 시험에서 낙방하고 32의 늦은 나이에 겨우 과거에 급제했다. 좋은 시기가 아니라고 불평하지 말라. 나는 14년 동안 변방 오지에 말단 수비 장교로 돌았다. 윗사람의 지시라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불의한 직속 상관들과의 불화로 몇 차례나 파면과 불이익을 받았다. 몸이 약하다고 고민하지 마라. 나는 평생 동안 고질적인 위장병과 전염병으로 고통받았다.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말라. 나는 적군의 침입으로 나라가 위태로워진 후 47의 제독이 되었다. 조직에 지원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라. 나는 스스로 논밭을 갈아 군자금을 만들었고 23번 싸워 23번 이겼다. 윗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만 갖지 말라. 나는 끊임없는 임금의 오해와 의심으로 모든 공을 뺏긴 채 옥살이를 해야 했다. 자본이 없다고 절망하지 말라. 나는 빈손으로 돌아온 전쟁터에서 12척의 낡은 배로 133척의 적을 막았다. 옳지 못한 방법으로 가족을 사랑한다 말하지 말라. 나는 20살의 아들을 적의 칼날에 잃었고 또 다른 아들들과 함께 전쟁터로 나섰다. 죽음이 두렵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적들이 물러가는 마지막 전투에서 스스로 죽음을 맞이했다. 마른 사람의 거울이라는 이야기처럼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강직함, 청렴함, 그리고 어떤 위기에도 굴하지 않는 굳건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말들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뛰어난 전략을 지닌 장군으로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고결한 인품을 지닌 사람으로서도 존경받아 마땅한 이순신 장군의 삶의 자취를 통해 우리 모두 자신의 삶을 바로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